3대 몇 치시나요? 3대를 제가 이제 스쿼트는 80에서 100까지는 할 수 있고 네. 프레스도 한 60까지 칠 수 있어요. 근데 데드 같은 경우에도 바 20kg 해서 한 60까지는 들 수가 있어요. 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피트니스 트레이너 직업편입니다. 피트니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원래 이런 질문 좀 실례일 수 있지만 선생님한테는 여쭤봐도 될 것 같은 게 네. 선생님이 이제 몸무게는 좀 몸무게, 저의 체중. 근데 저도 체중이 진짜 왔다 갔다를 많이 하지만 지금은 52kg, 53kg? 52kg. 네. 안 그래 보이죠? 더 와. 말라 보이죠? 정말 근육이 이렇게 잠깐만, 눈동자. 아니 이거 이제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금방 읽었어요. 아니 나 거기 딴 데 봤어요. 네. 야, 네. 52kg에 이 정도의 탄탄한 근육이. 그러니까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네. 여기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 그래요? 그 머리 한번 뒤로 살짝 하면서. 네. 저 어제 어깨 운동을 해가지고 와. 한번 어필 좀 해볼게요. 머리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야, 장난 아니네요. 선생님 체지방률은 몇 퍼센트 정도? 체지방이 지금은 조금 이제 시합 때는 거의 10%대고 네. 지금은 한 13%,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보통 20%에서 28%가 정상이거든요, 체지방률이. 네, 근데 많이 적은 편이죠. 근육량이 높고. 와, 여성분인데 13, 14%면 되게 낮은 거잖아요. 너무 왜냐면 엄청 낮은 거죠. 여성분이 남성보다 지방이 많잖아요. 그렇죠. 에스트로겐 때문에 지방이 많고, 그리고 기준 자체가 20%가 정상이에요. 여자분들은 인바디 했을 때 20에서 28%가 정상.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26kg 뺐을 때 체지방률이 몇 프로였었어요? 되게 낮았어요. 그죠. 되게 말랐었어요. 막 왜, 복근도 빡. 왜냐하면 제가 몸에 이게 근육이 빨리 안 늘어나잖아요. 그쵸. 근육을 못 늘어내니까 지방을 다 늘어내야 됩니다. 되게 그때 말랐. 제가 최종 체지방률이 5.6%. 오, 5.6%. 오, 엄청 그러니까 보디빌딩 선수 정도의 체지방률인데 진짜 몸무게. 말. 그 몸무게가 몇 킬로였었어요 그때? 사진 찍을 때 네. 몸무게가 54, 6kg인가? 왜냐면 56kg면 나랑 비슷한데? 왜냐면 이게 근육이 보일 때까지 빼니까 진짜 많이 빼. 워낙 몸에 근육이 없으니까. 그죠. 맨날 앉아서 생활하시고 맞아. 막 움직임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네. 근육이 자꾸 빠질 수밖에 없죠. 선생님은 대회 나갈 때는 몇 퍼센트 줄까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 이제 또 달라요. 비키니랑 스포츠 모델이랑 종목이 달라서 네. 근데 비키니 같은 경우에 너무 빼버리면은 네. 근육이 막 이렇게 뿔근뿔근하게 나오면은 오히려 감점이 될 수가 있어요. 복근이 막 진하게 하고. 근데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델 나갔을 때는 10% 미만이었어요. 10%, 한 8%인가? 더 체지방률이 낮고 스킨이 더 훨씬 더 얇았어요. 이게 종목별로 달라져요. 모든 운동이 다 의미는 있겠지만 네. 이 운동만큼은 좀 꼭 해야 된다. 저는 하체 운동이요. 하체 운동. 근데 작가님 남자분들은 정말 하체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 하나도 안 했어요. 봐봐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거는 가슴만 상체를 가슴만 해 맨날. 왜냐면 바지는 일반 사람들은 어쨌든 바지는 보통 뭐 슬랙스 바지 입고 찍는다거나 팬티만 입고 찍는 분 잘 없으니까 대회 안 나가는 이상. 맞아요. 하체 운동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하체가 우리 작가님도 보시면 이제 그때 마르다가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어깨가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등이 엄청 이렇게 이제 구분 등 라운드 숄더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 이렇게 많이 앉아 있다 보면은 네. 골반이 말려서 골반이 이 제 균형을 못 잡아서 하체 근육이 더 많이 빠져요. 그리고 근육량을 어찌됐든 올려야 되는 이유를 아시죠? 알죠. 네, 그래야지 기초대사 사량도 높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그리고 힘도 좋고 체력도 좋아지고. 근데 거의 하체가 우리 몸의 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의 건강, 골반의 건강, 여러 가지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하체 운동이 하체. 필요합니다, 작가님. 하체면 그 하체 운동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런지도 엄청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아세요, 작가님. 알죠. 저 트레이너 선생님 받을 때 좀 선생님 막 그냥 막 대화가 되네요. 가르쳐 주지 말고 예를 들면 명칭도 다 알려달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거 공부하는 자세. 역시 루틴 어떻게 해야 되냐 작가님이니까. 물어보고 아주 있었는데. 좋은 적입니다. 학생이십니다. 자 그럼 하체 어떤 것 좀 어떤 운동을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사람 몸이 다 달라. 어떤 분들은 무릎이 정말 안 좋고 어떤 분들은 연골까지 안 좋은 분들을 갖다가 자 이런 분들 스쿼트 하시고 런지 하시고 뭐 이렇게 관절 쓰는 네.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기구 운동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헬스장에서 기구로 운동을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다 그러면, 왜냐면 기구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이거나 뭐 이렇게 무게를 올려서 중량을 치고 하는 동작이거나, 이거는 어느 정도 힘이 길러진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뭐 스쿼트라든가 이런 운동들은 하체만 되는 게 아니라 척추도 잡아줄 수도 있고 복근도 잡아주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체 운동이지만 전체적으로 파워와 근력과 무게를 안 치고 숫자로 하시면 근지구력까지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운동들은 추천이에요. 그래서 하체 운동을 빼먹지 마시고, 그리고 다들 하체 운동을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죠. 저는 일주일에 이제 2번씩 레슨을 하는데 무조건 하체 상체예요. 무조건 초보자분들, 처음에 레슨 하시는 분들은 하체, 복근 운동 많이 시켜요. 이거 마스터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위별로 어깨라든가 가슴이라든가 등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사실 그 스쿼트 같은 게 전신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구 운동은 약간 부위별 운동인데, 맞아요. 또 제가 공부 좀 해보니까 이 부위별 기구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이 전체 운동을 하기엔 잘 못하니까 하는 게 좋긴 한데, 조금 자기가 익숙해지면 기구보다는 전신 운동에 가까운 것들 하는 게 좀 좋다고 하던데. 네.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기구는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맞추거나 이 의자 높이라든가 맞추기 좀 수월해요. 근데 운동은 다양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똑같은 운동을 매일 하면 절대 근육이 늘고 예쁜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 얘기하신 대로 프리웨이트, 덤벨이나 바벨을 들고 이 가동 범위를 더 줘서 다양하게 조금 섞어서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더 또 없는 부분은 더 채울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더 근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야, 또 트레이너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 안 할 수 없죠. 네, 해주세요. 3대 몇 치시나요? 3대를 사실 네. 제가 그걸 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영상을 네.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저희 집은 이제 저는 운동을 해서 왜 디스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랑 남동생이랑 다시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유전이라는 네, 거예요? 그죠. 척추는 유전. 그리고 이제 엄마랑 딸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PT를. 엄마랑 딸이. 근데 거의 유전적인 이런 뼈라든가 어디 아프거나 통증은 비슷해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동생도 저보다 4살이 어린데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무리하거나 이러면 좀 허리가 아프거나 이래요. 근데 막 그렇게 통증이 있는 건 아니고 하루 쉬고 운동해주고 스트레칭 해주면 훨씬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분들은 데드리프트를 안 시켜요. 보통 저희 PT 회원님들도 데드리프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시킬 수 있어요. 저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운동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 뿐이에요. 왜 굳이 운동이 많은데 굳이 안 좋은 동작을 해서, 그리고 3대가 몇 번 들 수 있고 이런 무게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어쨌든 운동이 정말 안 맞아요. 약간 그렇게 하면 남성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왜 남성들이 그러는지 너 모르겠어. 맺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는지. 그리고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스쿼트는 80에서 100까지는 할 수 있고, 네. 벤치프레스는 여자분들은 사실 많이 하지 않는, 특히 비키니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슴. 근데 벤치프레스도 이제 저도 그 전에 이제 벤치프레스가 이제 작가님 같이 등이 말리거나 가슴이 이렇게 닫혀 있는 분들은 이 열어주기 위해서 좋은 운동이에요. 벤치프레스도 한 60까지 칠 수 있어요. 근데 데드는 안 해봤어요. 데드는 장비 끼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햄스트링이라든가 허리에 무리가 주기 때문에 좀. 데드를 해본 적이 아예 없는데. 아니요, 했죠. 할 수는 있는데 3대는 최대 근력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측정해보지 않는 거예요. 데드 같은 경우에도 바 20kg 해서 한 60까지는 들 수가 있어요. 네, 할 수는 있어요. 합치면 한 180에서 200 네, 정도? 180에서. 근데 그 이제 최대 그건데 최대까지는 해본 적이 한 적 없으신 없다. 거죠? 네. 몸에 별로 안 좋으니까. 네,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보통 어쨌든 3대라고 하면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하시네요. 이 3대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제일 우리가 헬스장 갔을 때 제일 효율적인 운동이라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것보다 이제 이 파워 리프팅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3대 몇. 그리고 이렇게 많이 친다 그러면 왠지 몸이 좋을 것 같고 남자답고 힘도 세 보이고. 그래서 근데 웨이트에서는 지금 보디빌딩 선수들이나 이런 시합 준비하는 사람들이 굳이 3대 몇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하지만
근력의 가장 기본적인 건 점진성의 원리, 가부아의 원리에 의해서 무게를 쳐주기는 해야 돼요. 근데 굳이 다치면서까지 무게를 다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트레이너를 한 사람으로서 추천하지는 않아요. 아니 저 너무 공감 가는 게 제 주변에도 이제 일반인 중에서도 헬스를 좀 세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게 치는 게 집중을 하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대부분 결국에는 부상이 오더라고요. 또 다쳐요. 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어깨 부상이라든가 팔꿈치라든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뭐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에 집착을 하면 저는 이거는 아무리 본인이 잘 해도 부상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게 예를 들면 정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런 분들 그 정상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부상이 없는 분들이라고. 부상이 없는 게 중요한데 운동을 너무 극한으로 가면 부상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져요. 그런 또 상대를 측정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한 번 들기 위해서는 자세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면은 갑작스러운 이런 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관절 조인트라고 하거든요. 관절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근육을 써야 되는데 웨이트는 이 관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상이 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부상이 오면은 그래도 보통 한두 달은 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몸 다 없어져. 근육은 2주만 안 해도 다 빠져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무리하게 한번 측정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했어. 그러고 2달을 쉬어. 2주부터는 근육이 싹 빠져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 내 시간과 노력이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운동 안 한 것도 살짝 있는 게 운동이 조금 다른가 다르게 예를 들면 다른 공부라든가 책을 보는 이런 것들은 내가 여기까지 딱 보고 안 해도 이게 남아있잖아 어느 정도. 운동은 제가 그때 식스팩 정말 열심히 일반인 책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다 없어졌죠. 다 없어졌어. 맞아. 2주만 안 해도. 허무함이 있어요 운동. 맞아요. 2주만 안 해도 근육이 없어지고 항상 꾸준히 해줘야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한 2주 안 하면 싹 빠져요. 이게 10년을 넘게 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저는 여자고 하니까 이제 남자들이 몸이 잘 나오는 이유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러고 여자들은 이제 아이도 낳고 또 지방을 하고 쌓아두고 보호해줘야 되니까 에스트로겐이 나오니까 이 에스트로겐을 지방을 쌓아두기 위해서 자꾸 이제 지방을 하니까 근육이 생길 수밖에 아니 근육이 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 잘 생기고 여자분들은 잘 안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운동을 오래 한 저도 안 하면 다 빠져요. 다 덮여버리고. 자, 그 근육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게 있죠. 보충제. 보충제. 여기 관해서 전 트레이너님의 의견이 궁금한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제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많이 만나보고 또 트레이너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공부도 살짝 해보고 느낀 거는 보충제는 몸에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만 어쨌든 근육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내 몸에 그렇게 건강하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보충제가. 트레이너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보충제 프로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로틴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닭가슴살. 네. 안 먹는 사람 거의 잘 못 봤는데. 저 안 먹어요. 닭가슴살 먹어요. 자연식으로 섭취해요. 왜냐면 어찌됐든 프로틴이 왜 드시는 거예요, 프로틴을? 이제 근육 빨리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닭가슴살도 단백질이잖아요. 더 자연식으로 흡수하는 게 더 우리 몸에는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성분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분에 비해서 단백질 함유량이 100%가 아니에요. 지방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됐든 슬림하고 이런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칼로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충제도 보통 한 컵에 그렇게 3컵씩 이렇게 하면 보통 한 200칼로리 정도 같아요. 그러면 그걸 운동 전후로 하면 400칼로리예요. 보통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거든요. 햇반 이렇게 200g이. 그럼 또 밥 한 공기인 거예요. 그럼 칼로리가 쌓이면 어때요? 아무리 보충제여도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이게 단백질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지방으로 쌓여요. 그렇죠. 그럼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편의성을 위해서 그쵸? 먹게 되는 거예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 이게 잘 못 챙겨 먹고 먹기 힘들 때 보충해 주는 거라서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마른 분들이 있어요. 맞아. 이런 분들은 드셔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식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은 자연식이 좋고 저도 보충제는 BCAA가 있거든요. 아미노산인데 맞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손실되잖아요. 그 손실되는 걸 방지해주고 또 맞아요. 보충해주고. 그러니까 단백질에서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아미노산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보충해주는 게 BCAA인데 저는 이것만 운동할 때 섭취하고 다른 거는 그냥 비타민은 잘 챙겨 먹어요. 비타민은 정말 잘 챙겨 먹어요. 왜냐면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식으로 섭취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먹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식단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식단을 하니까 닭가슴살을 4끼로 100g씩 계속 챙겨 먹는데 굳이 또 따로 보충제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 이렇게 등치가 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챙겨 먹어줘야지. 왜냐면 필요로 하는 단백질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자연식으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몸 큰 분들은 더 많이 저보다 많이 그렇죠. 섭취해야 되니까 보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가 헬스 많이 하면 너무 우락부락 되는 거 아니냐. 되게 웃긴 댓글을 제가 봤었는데 난 대부분 그렇게 운동 못한다.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운동 그렇게까지 못하죠. 그렇게 우락부락할 아무리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맞아. 실제로 현실은 어떤가요? 트레이너 한지 오래됐고 운동한 네. 지 20살 때 거의부터 했으니까 15년 차가 넘는데 그럼 저는 이만해지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치고 저도 근육량이 많은 편인데 그래도 막 이렇게 우락부락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렇게 근육이 우리는 2주만 안 해도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커지기 위해서는 정말 센 강도와 그다음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근육이 너무 많아서 운동하면 근육이 너무 잘 생겨요.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앞에서는 네 그냥 이러고 마는데 속으로는 근육이 그렇게 생기지 않거든요, 사실. 되게 어려워.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육을 살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살을 빠지면 근육도 같이 같이 빠져요. 빠지죠.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그래도 빠지고 또 잘 안 먹어주면 그래도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근육을 지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좀 커지고 싶으면 잘 챙겨 먹고 무게 많이 들고 이렇게. 트레이너도 1년에 근육량 3kg 늘리는 거 되게 힘든 거라면서요? 그러면 1kg도 늘리기 힘들어요. 1kg 안 빠지면 다행이지. 안 빠지면 다행입니다. 이번 시즌도.